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상한가는 이곳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 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던 양시장 모두 오후장 들어서는 떨어졌던 그 낙폭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내일장에서 크게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 저희 상한가 캐스팅 종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빛을 발할지 오늘도 역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하는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배트맨 일부입니다. 자, 이용준 이 파트너와 함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계속해서 장중에도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의 카메라 어플, 기본 카메라 어플이어야 합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왼쪽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화면에 안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일장에도 현명한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종목 캐스팅 시작하기 전에 이용준 디렉터님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쭤봐야겠죠. 네네네. 오늘 시장 약간 소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코스피는 0.52% 하락, 코스닥은 0.4%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은 견고하고요. 코스닥 또한 804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800은 이미 돌파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약 600개고요. 하락 종목은 1,500개였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으로 수익 보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거짓이 아니라 노란톡방에는 사실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매일 수익 청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유 선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1,300원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총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UL 로보틱스이고요. 두 번째는 카스텔 바자, 세 번째는 아시플로라는 종목인데 3개 종목 중에 2개 종목 정도는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UL 로보틱스 먼저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 보도에 UL 로보틱스 상한가를 갔는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는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이 로봇과 기계만으로 운영되는 공장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대장은 UL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 로보로보는 4%, 로보티즈도 5%,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9%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흐름 앞으로도 좀 내일 연속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UL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스텔 바작입니다.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제가 빅사이클에서도 가스텔 바작 골프웨어 관련주 중에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스텔 바작 갈 거다. FNC 그 이유가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사실은 빅사이클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2달 정도 전이니까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였을 텐데 지수 하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밀리다가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오다가 오늘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그 근간에는 재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텔 바작 기사 쳐도 관련 재료라고 하는 게 뭐 우유가 나왔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유가 나왔다고 상한가를 가진 않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좀 딥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4일 날 제2차 가스텔 바작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는데요. 이게 운영자금 200억인데 문제는 전환 청구 기간이 올해 6월 8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지난달 청구됐는데 이게 최저 조정가액이 제가 밑줄 그어준 1,701원입니다. 이거 구간인데요. 이 전환사채가 말 그대로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채권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환사채처럼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청구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려면 1,701원보다 높아야 전환사채를 발행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텔 바작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시에 의한 상한가지 재료에 의한 상한가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주식 공부하시는데 전환사채 꼼꼼히 챙겨보실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게 가스텔 바작은 저는 전환사채 1,701원에 의한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플로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상증자 권리락이니까 이건 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상한가 캐스팅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하나하나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유소 빅사이클에서 탑픽주로도 공개해 주셨던 가스텔 바작, 전환사채 이주 봐주시면서 공시에 의한 상한가로 재료에 의한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무인 공장 도입 이슈로 상한가 안착했다. 자, 그리고 아시플로는 무상증자 권리락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한가 안착은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겠다라고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에게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지난 관심주 어제 가지고 와주셨던 자이 S&D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S&D 오늘 또 최고가 기준으로 1.75%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은 작은 상승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랑할 거리는 사실 없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저는 내일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제 자이 S&D 제가 말씀드릴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이달 10일 전후로 그러니까 8월 10일 전후니까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는 말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이 S&D가 대장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외로 범양건용과 일성건상이 오늘 강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자이 S&D도 오늘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지지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제가 8월에 첫 번째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렸던 자이 S&D를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이 S&D 저 굵은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만큼 터졌고요. 7월 27일에 거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다가 음봉 2개, 도지봉 하나, 오늘 1% 상승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흐름이 좀 좋아진 걸로 봤을 때는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자이 S&D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야 됐는데 생각보다는 일성건설과 범양건영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 S&D는 이렇게 복귀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오전에는 루닛을 익절했고요. 오후에는 mRNA 백신 관련해가지고 서린바이오를 공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인 11% 익절을 했습니다. 오전 한 종목, 오후 한 종목 이렇게 굉장히 잘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재료에 하고 매도는 차트에 한다 항상 생각하시고요. 기사를 볼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매수할 기사인지를 확인한 능력은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제가 복귀하는 거는 어떤 초등학생이 와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시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저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엔 루닛, 오후엔 서린바이오 공략해서 잘 매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재료를 보는 이런 능력들은 8월 20일 날 여의도 강연회에서도 무료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절대 무료지만 무료 같지 않은 고급 정보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매일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가장 시장을 잘 보고 있는 저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후반에도 오늘 또 8월의 두 번째 와일드카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자이 S&D. 어제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1.75%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는 아직 슈퍼스타가 되지는 못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만큼 실력이 무르익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이드카드 종목 또 한 번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매일매일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내일의 와이드카드는 어떤 종목일까? 내일의 슈퍼스타가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 상한가 캐스팅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 진행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을 오늘 또 처음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는요. 시장의 3주체를 3대 기획사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각각 매수한 후보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에 각각 3위권, 2위권, 1위권 후보생들을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께서 직접 탐나는 후보생으로 캐스팅을 해주실 텐데요. 자, 어제 캐스팅 기준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자, 어제는 재료와 뉴스, 차트와 수급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 기준 동일한가요? 사실은 기본 기준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싹 봤더니 재료들이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는 오늘은 재료를 좀 크게 보고 수급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 그다음에 일봉을 볼 텐데 일봉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역배열 매물대가 많은 종목보다는 좀 빨리 가는 종목 위주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 재료는 늘 똑같다. 기본 캐스팅 기준은 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 비중을 더 높게 보는 것은 오늘은 재료가 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가 저희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늘 해주시는 이야기, 뭐 매물대라던가 뭐 역배열이라던가 이런 종목보다는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끼가 넘쳐나는 후보생으로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대 기획사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했고 또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3위권 후보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 기획사에서는 심택, 기관 기획사에서는 화신,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기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개인 기획사가 많이 매수한 심택 오늘 4.19% 하락이 나왔고 4만 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화신은요. 4.66% 상승이 나왔고 1,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네요.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기아 후보생을 팍팍 밀어줬습니다. 1% 상승이 나왔고 81,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관 기획사와 외국인 기획사는 자동차라는 섹션에서는 포지션이 비슷해요. 그런데 상세로 들어가 보면 화신 기획사에서 기관 기획사에서 밀고 있는 화신 후보생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자동차 엔진 부품이고 또 외국인 기획사에서 밀고 있는 기아 후보생의 경우에는 포지션이 완성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심택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섹션에 있는데 어떤 종목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캐스팅할 종목은 화신입니다. 기관 기획사의 종목이죠. 네. 왜냐하면 기아나 화신 둘 다 자동차 군이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심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택은 인쇄 회로기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락하고 반전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개인의 종목은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기아하고 화신인데 먼저 화신 차트를 보고
기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화신이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화신 차트입니다. 화신 차트이고 화신은 그 주요 부품의 모듈품 또 개별품 형태로 생산돼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성차를 만드는 기아, 현대차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소 소형주이고요.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일봉상 흐름을 보면 저는 첫 번째는 매물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세 번째는 정배열인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과가 나오고요. 눌려도 크게 눌리지 않는데 화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이 1,500원 부근을 지금 오늘 1,100원 종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일 수급이 조금만 붙는다면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21선인 9,500원의 지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9,500원에 추매를 한 번 더 하면 비중을 더 실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도 나와 있어요. 제가 차트만 보는 차트쟁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먼저 재료를 봤는데 오늘 재료가 아니라 2022년 7월 26일 재료니까 한 보름 전 재료이긴 하지만 이 재료에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화신은 앞으로 흐름이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SK텔레콤에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화신과 AI 용접 품질 관리 솔루션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우선 탑재되어 있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직전이고 기관 매수대 들어와 있는 화신 내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아를 왜 선택을 하지 않았냐 기아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기아 한번 볼게요. 기아 물론 좋은 회사죠. 요새 자동차 한 대 받으려면 중고차도 5,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신차는 1, 2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흐름상으로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눌리면 내일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기아는 이 옆에 있는 매물대가 이렇게 우선 많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매물대를 헤쳐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있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해서 기아를 선택하지 않는 거지 기아가 나빠서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기획사에서 선택한 화신을 이 세 종목 중에는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3대 기획자 중에서 기관 기획사의 화신 후보생 캐스팅 의사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재료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SK텔레콤이 화신과 AI 용접 품질 관리 솔루션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캐스팅 기준으로 특별히 밝혀주셨던 부분, 당장 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가지고 갈 종목들 봐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화신이 그 캐스팅 기준에 딱 부합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화신이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3대 기획사에서는 어떤 후보생들도 집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기획사에서는 카카오, 기관 기획사에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동성 화인텍 후보생을 또 집중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각각 흐름을 살펴보면 카카오 오늘 2.97% 하락이 나왔고 71,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파라다이스는 2.21% 상승했고요. 13,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동성 화인텍 4.26% 상승이 나왔고 12,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또 다른 모습의 후보생들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개인 기획사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저희 캐스팅 디렉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2위 후보생군 둘 중에서 어떤 종목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조선주인 동성 화이텍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외국인 기획사의 동성 화인텍 후보생. 네, 캐스팅 이유도 밝혀주셔야죠.
제가 어제 삼성중공업 캐스팅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선주의 빅사이클은 왔고 15년에 20년 만에 오는 빅사이클이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화이텍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아니고요.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카본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오늘 4.26% 상승을 했고 한국카본 또한 3%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삼성중공업 말씀드릴 때 이제 조선주의 빅사이클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작했다. 악재나 낙재는 다 나왔고 더 나온다 하더라도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트를 보기 전에 동성화이텍의 좀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8월 1일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 29일, 7월 29일이죠. 동성화이텍은 삼성중공업과 3,282억 규모의 LNG 운반선 초저온 본행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3,200억. 3,200억 하면 여러분 생각할 게 이 회사의 시총 대비해서 몇 프로나 되는지, 매출액 대비해서 몇 프로나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 3,200억 규모가 최근 매출액의 89%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동성화이텍은 앞으로 매출에 대한 걱정, 영업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쭉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2일까지니까 꾸준히 이 매출이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이텍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매수는 재료야 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요. 계약 공시가 나올 때는 그 계약금, 매출액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 시총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게 세아 메카닉스 경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 보면 정고점 부근이죠. 정고점 부근인 1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동성화이텍은 그 위 구간이 13,000원까지도 시세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적산병, 연 3일 동안 양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눌린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조선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동성화이텍 제가 이 세 종목 중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조선업 빅사이클이 드디어 러시아발 스위프트 악재 등을 다 떨쳐내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본인 포트에 뭐라도 좋으니까 조선업 관련주는 한 종목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중심에는 동성화이텍을 오늘 제가 골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1위권 후보생이었죠.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탐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슈퍼스타의 기질이 다분한 조선업 관련주는 포트에 꼭 넣어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역시 조선주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초저온 본행제 전문기업 동성화이텍 캐스팅 의사 밝혀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사실 캐스팅을 하지 않은 2개 종목이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카카오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카카오, 파라다이스 둘 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앵커님하고 카카오,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죠. 그때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 주가가 얼마 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15만 원이었던 맞습니다. 것으로. 지금 주가가 71,000원이거든요. 네.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카카오. 그때 제가 앵커님과 이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2위 종목이 카카오인지 그때 알았어요. 저도 알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앞으로 흐름은 개인들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죠. 카카오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카카오 보시면 5만 가지 악재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시야가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스톡옵션 매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의 분사, 카카오의 골목 상권 장악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기관의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15만 원을 갈 거라 생각하고 매일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개인들은 이렇게 버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앵커님 말했지만 왜 개인이 사느냐 이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 15만 원까지는 여기 구간이니까 지금 15만 원에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때가 말했던 구간이 올 3월 정도 됐으니까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깨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0만 원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차트만 봤을 때는 제가 카카오를 그냥 캐스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음봉이거든요. 음봉. 22선을 깬 음봉입니다. 여러분, 음봉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싫은 거죠. 게다가 21선을 이탈한 음봉은 내일의 상승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차트 보십시오. 내일 하락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도 악재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 신규 상장할 종목만 벌써 3개인가 4개인가 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파라다이스도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선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가 잘 되려면 코로나도 없어야 되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22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파라다이스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파라다이스보다는 동성화인텍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파라다이스도 내일 상승 예상이 되지만 강한 상승이 매물대로 인해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동성화인텍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동성화인텍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셨는데요. 캐스팅이 되지 못한 2개 후보생에게도 역시 마음을 써주고 계십니다. 카카오와 파라다이스, 왜 아직은 슈퍼스타가 될 수 없는지, 왜 2% 아쉬운지 그 이유 밝혀주셨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21선 이탈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재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또 신규 상장할 카카오 자회사도 3개에서 4개가량 더 남아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카카오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노란톡에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카카오가 주가가 굉장히 높았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 만큼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는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해야 더 현명하게 우리 시장 대응할 수 있을지 이야기 깊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한데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캐스팅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망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3대 기획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는 TYM, 기관 기획사에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삼성전자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 많은 투자를 진행한 TYM 5.87% 하락이 나왔고요. 2,5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기획사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2.65% 상승이 나왔고 5,8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삼성전자 0.65% 상승이 나왔고 61,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 매수를 했던 TYM 후보생, 팬들이 농슬라라고도 부르는 만큼 굉장한 또 인기를 구가했던 후보생인데 해외 유명 아이돌이죠. 테슬라와 마크도 비슷하더라고요. 유명 아이돌이 아니고 네? 유명 브랜드. 아, 그렇죠. 또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또 죄송합니다. 브랜드로 수정을 해주시네요. 네. 네, 유명 아이돌 TYM 맞습니다. 네. 테슬라 정도면 그래도 아이돌 아닐까요? 아, 맞죠. 테슬라. 네. 테슬라에서 타고 다니신 분 아니면 보면 중견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돌이. 네. 테슬라 타고 다니신 분들 보면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네. 자, 이렇게 개인 기획사에서 매수를 했던 TYM은 오늘 흐름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주요 포지션은 농기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관 기획사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2.65% 상승이 나왔고 5,8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건설 기계 그리고 엔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삼성전자 0.65% 상승해서 61,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그리고 전자 제품이죠. 자, 보통 장이 좀 빠지면 삼성전자도 함께 하락한다라는 흐름이 형성이 함께 되어 가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주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 만나보셨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종목 캐스팅을 해주시겠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그 아이돌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네. TYM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 매수를 참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TYM 왜 캐스팅하시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TYM 캐스팅할 때 여러분도 혹시 수급을 보실 때 기관 외국인은 좋은 수급이고 개인은 안 좋은 수급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실체를 봤을 때 개인도 스마트머니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인 기획사에 선택한 TYM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TYM 설명을 좀 드리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삼성전자도 괜찮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TYM은 원래 구동양물산이라는 회사인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TYM으로 바꾸고 로고도 CI도 굉장히 멋지게 바꿔놨습니다. 제가 TYM에서 만든 트랙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약간 올드 패션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로봇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런 것들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TYM을 농술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TYM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과거 지난달, 지지난달 뭐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곡물 관련주에 농기계 관련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TYM은 실적 관련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기계 한 우물을 파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트랙터, 콤바인을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을 무려 1조 클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만들어서 1조 클럽을 간다. 이거 굉장한 건데 TYM 앞으로도 흐름 이제는 실적으로 간다. 테마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기본적 분석상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TYM 제가 재무제표를 왜 찍어서 보여드리냐면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에 353억 했던 영업이익이 무려 올해 예상치가 1,088억입니다. 3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TYM은 곡물 이슈나 이런 걸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적 베이스로 가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 오늘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아주 현명한 매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선 지지를 그림과 같이 정확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이 나온다. 전제는 21선인 이 가격입니다. 2,500원 지지를 받는다면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YM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1조 클럽도 예상되기 때문에 TYM 관종에 넣으시고 오늘 1위 종목 중에 저의 캐스팅은 개인이 매수한 TYM을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요.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만 보고 간단히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차트만 보면 바닥에서 변곡을 이뤄서 올라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캐스팅하지 않았느냐.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작년에 2,600억 영업이익, 올해 2,900억, 그리고 내년에는 3,000억인데 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대형주들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데 상승폭이 10% 언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반등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추매 타이밍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한가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캐스팅하게 되면 제가 그 프로그램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상한가 캐스팅이라는 건 최소한 그 다음날, 다다음날 급등 이상 5%, 10%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오늘 8월 2일 날 오늘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신사업 TF 총괄에 정성택을 영입해서 M&A 속도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이슈는 M&A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기총회 때 말했던 메타버스와 로봇인데 과연 어떤 회사와 M&A 되는지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좋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캐스팅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저는 TYM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TYM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한때 식량난 테마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는 일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면서 슈퍼스타의 길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 기대치 전년 대비 3배 이상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바로 공략 가능할 걸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캐스팅되지 못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요. 지금 영업이익,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좋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캐스팅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물론 오늘 좋은 재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이기 때문에 자, 상한가를 캐스팅한다라는 그런 기준에는 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TYM 캐스팅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화신, 그리고 2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동성화인텍, 1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TYM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기획사의 각 후보생을 또 한 후보생씩 뽑아주셨어요. 네, 후보를 뽑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지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조선업 관련주도 있고 네네, 또 TYM 같은 경우는 옹기계 옹기계 관련주고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후보생들의 매력이 다분해서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세 후보생 중에서 가장 종잘 기획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하긴 했는데 마지막 한 종목 추주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개 다 좋은데 제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오늘 봤더니 어제 제가 삼성중공업 조선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선주는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의 픽을 꼽자면 캐스팅하자면 개인이 선택한 TYM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선업 관련주의 네. 삼성중공업을 최종적으로 원픽으로 캐스팅을 해주셨다면 맞습니다. 오늘은 1위권 후보생이었고 또 개인 기획사에서 매수를 했던 네. TYM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가 한 종목 한 종목 내 포트에 채울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늘은 TYM 최종적으로 종잘기획에 데리고 오고 싶은 아주 탐나는 후보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3위권, 2위권, 1위권 3대 기획사에서 지금 팍팍 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들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자, 3위권에서는 화신, 2위권에서는 동성화이텍, 1위권에서는 TYM 선택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TYM이 가장 탐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수급 주체별 후보생 외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가 직접 발굴한 상한가 캐스팅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20초 뒤에 공개한다고 하면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화내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부터 1위권까지 종목들 차근차근 만나봤는데 와일드카드 캐스팅입니다. 특별 캐스팅 후보 어떤 종목이 나올지 자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개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일성건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제 자이 S&D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건설 섹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자이 S&D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장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흐름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성건설이 오늘 8%가 넘는 상승을 했고요. 범해안건영은 6% 상승을 했고 자이 S&D는 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 나는 자이 S&D가 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에서 일성건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일성건설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십시오. 답은 다 1번인데 나 혼자 2번이라고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 더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중소형 건설주에 베팅을 해보는데 오늘의 두 번째 와일드 캐스팅은 일성건설입니다. 재료 설명해 드리면요. 일성건설은 중대형, 쉽게 말하면 대형 건설사는 아닌데 빨리 가는 건설사 중에 중소형 건설사 중에 일성건설과 범해안건영이 가장 빨리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일성건설이 더 빨리 갔기 때문에 내일은 일성건설이 시장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합건설회사이고 도급순위가 60위권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회사는 아니죠. 하지만 주가로서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윤석열 당선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정책지로 이미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2022년 7월 28일 날 재료인데요. 일성건설이 228억 규모의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것도 좋은 재료일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재료는 2022년 8월 1일 날 어제 나왔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0일 전후에서 250만 호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거입니다. 오늘 벌써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 봉사는 상승이 예상되는데 일성건설, 범해안건영, 자이 S&D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재무제표상을 보면 매출도 우수하고요.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긴 하나 배당까지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는데 우선 중소형 건설주이기 전에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재명 관련주가 더 이상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관련주 흐름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성건설은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일성건설. 내일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10일까지는 시나리오 일정상은 상승할 수도 있다. 10일까지 좀 무리더라도 9일, 8일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성건설 보시고 정리해드리면 오늘 외국인 기관도 같이 샀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많긴 하지만 10일 전후에 정책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강한 단기적인 수급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일까지 갖고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8일 또는 7일 정도의 수급이 나오면 끊어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관련 뉴스 재료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무료로 제가 내용들도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준이란 이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노란톡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여러분을 거기서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일성건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일성건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11일 전후로 정책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이 시나리오에 따른 시세가 나와줄 종목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일성건설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와이드카드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와이드카드 종목인 일성건설, 그리고 3위권의 화신, 2위권의 동성화이텍, 그리고 1위권의 TYM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후보생 중에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가 네. 메인 보컬을 뽑는다면 노래로. 네. 가장 비중이 큰 비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러면 어떤 후보생을 고르시겠어요? 우선 TYM 비중 10% 하는 거 맞을 것 같고요. 네. 일성건설은 내 시초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시초가를 확인하는데 눌리면 10% 하시고요. 바로 치고 가면 5%로 비중하시면 내일은 삼성중공업 포함한다면 지금 세 종목 자이 S&D까지 4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7종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씩 한다면 현금 30% 하시면은
아주 좋은 포트가 이번 달에는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이전에 나왔던 와일드카드 종목들까지도 함께 우리가 챙겨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TYM 비중 10% 실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흐름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끼가 넘쳐나는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자, 디렉터님,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내일장은 내일 물어보는 거죠. 사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흐름상 제가 보는 건 사실은 코로나 관련주들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린바이오로 오늘 오후에 매매해서 잘 수익 11% 가까운 수익이 냈지만 그래도 코로나 재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10만 명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노란톡방에 저는 바이오를 잘하는 전문가는 아닌데 원숭이 두창에 대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오면 저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지금 보는 섹터는 중소형 건설주, 일성건설, 자이 S&D 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저는 오늘 서린바이오 했는데 진원생명과학 휴마시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주, 웰바이오텍까지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질의응답 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지금 내일의 흐름은 내일 봐야겠지만 하루하루 시장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기 힘드신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같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는 사실 주유소 개인의 선택 방송이 될 때부터 제약 바이오주를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내일 시장은 내일 가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캐스팅해 주신 종목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메인 보컬이 어떤 종목이 되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TYM의 비중 10%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 보면 TYM 메인 보컬감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와일드카드로 캐스팅을 해주셨던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의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S&D 아직 조금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 만큼 두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머리 맞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앞으로 그리고 내일 시장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가 저희 방송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캐스팅 기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와 뉴스 그리고 수급과 차트 항상 이야기해 주시니까 자, 그런 부분 함께 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보면서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